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결국에는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를 볼 때가 제일 힘들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국어를 계속 해왔어.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전 시점부터도 우리가 국어 공부를 계속 해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느 수준으로 가? 중등 수준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등으로 간단 말이야.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간격을 일정치 않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초등국어에서 우리가 중등국어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고등국어로 가는데 이 간격 자체가 너무 벌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간격을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다 어렵다? 그게 어렵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언제? 사실은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능 9등급에서 1등까지 점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적이 오르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 안에서 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비교적 여유로운 시점이 언제다? 이 중학교 시점이 비교적 여유롭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봐봐. 잘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1년 동안 우리가 보는 시험이라든가 공부에 대한 압박이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확실히 적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면서 중학교 때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이 적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이 어때? 심리적인 압박감이 덜한 시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실력을 올려놔야 되는데 자신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부량만 채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또는 나머지 시간을 충분히 여유롭게 보내도 된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시간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간격을 채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그릴 그래프를 잘 봐. 너네들이 지금 초등국어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금 고등국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냐 이 말을 내가 물어보는 거야. 자,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초등국어 저 내신 나쁘지 않게 땄어요. 초등학교 때 사실 크게 의미 없지. 너네들 알지? 나쁘지 않게 땄어요. 근데 중학교 드디어 본격적인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 하지만 이때도 내신 공부 이런 거 잘 하면서 그리고 제가 독해 문제집도 여러 번 풀었어요. 그래서 점점 저 실력도 올라갔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우리의 공부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이라고 써볼게.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등국어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정도는 얼만큼이다? 어메 난리가 났어. 이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 되어야지 우리가 선생님 제가 3월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진짜 연습한 대로 잘 나왔어요. 또는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선생님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잘 안 나왔어. 이 판단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네가 파란색 이 레벨이 아니고 어떻게 갔어야 되는 거야? 이쯤에서 너네가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갔어야지 얘가 어떤 거야? 결국에는 이상적인 그래프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따라갔어야 너네들이 뭘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 그래프를 따라가야 제가 모의고사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우리가 이 파란 것처럼 짱짱짱짱짱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내신 국어를 봐도요 선생님 제가 80점도 넘고 90점도 넘어보고 학교 선생님한테 너 국어 잘하네 이 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왜 고등학교만 가면 무너질까요? 근데 봐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아. 자, 그 이유를 알려줄게.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이렇게 쩡쩡쩡 내려가지고 시험 표기를 해볼게.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를 먼저 비교해볼 거야. 초등학교 때 우리가 시험 얼마나 봐? 그래봤자 1년에 2번. 많아지면 4번이지. 그리고 중간중간 선생님 수행평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됐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초등국어 때의 국어, 그러니까 시험으로서의 국어는 큰 압박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해서 X 칠 거야. 국어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잘 듣고 있지? 중학교 때는 어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와.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비문학 독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슬슬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문법적인 것도 좀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어? 학원에서 문학해라 비문학해라 이런 소리도 듣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도입인데 이 3년 있지. 중등 3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3년 동안 우리한테 주어진 이 3년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신과 그리고 뭐가 있어? 그리고 개인적인 공부를 분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왜? 내신만 잘 따면 되죠. 공부는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만 하면 되지. 이 상태로 가버리면 이 파란 루트를 따버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줄게. 자, 내신은 결국에 난이도가 크게 오르지 않아요. 난이도가 매우 낮다라는 거야. 솔직한 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놓지 않고 부모님한테 반응 안 하고 학원쌤이 시키는 대로 그 정도만 적당히 따라와도 중학교 내신까지는 너 그래도 국어 좀 치네? 공부 좀 치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진정한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공부는 뭐냐면은 이 빨간색을 타기 위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 어떤 게 있냐면은
중학교 때 우리한테 그런 문제집들이 주어질 거야. 학교 쌤이든 학원 쌤이든 너희들한테 어떤 걸 주어줄 거냐면은 뭐 문학 문제집, 비문학 독해 문제집 이런 것들을 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너네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풀고 있니? 라고 내가 물어보면 그냥 뭐 몇 개 풀어오래요. 몇 개 하면 된대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오래요. 풀지. 맞아? 틀리지. 틀리고 나서 뭐해? 답지 보면서 하고 끝내지. 또는 이만큼 틀린 거를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 까먹었을 시점에 너희한테 주면 그거를 그때는 다 맞아? 같은 지문을 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3년 동안 이 공부는 정말로 내가 쓴 대로 물음표의 상태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때 꼭 그거를 정말로 타이트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면은 내가 이 그래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니까. 너네들이 이 물음표 상태로 있으면 파란색도 따라가기 힘들 뿐더러 이 상태에서 밑까지 버티는 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빨간 거를 타기는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내신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이게 공부기간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었단 말이야. 다시 정리해줄게. 자, 초등국어 때는 결국에는 내신에 대한 압박도 없고 따로 너희들이 별도로 공부해야 될 거에 대한 압박도 크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X를 했어. 근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3년 동안 내신에 대해서 치중하면서 공부는 시키는 것만 했단 말이야. 근데 시키는 걸 하면서 역동적으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다시 이 3년이 찾아오죠. 근데 이 3년과 이 3년은 전혀 다르다는 거야. 왜? 이 3년은 결국 뭐가 있어? 내신이 있고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있다는 거야. 선생님 기타 등등은 뭔데요? 너네 고3 때 정말로 공부 너네가 수능을 위한 고3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지막 1년은 너희들한테 어떻게 작용할 거냐면은 선생님 제가 수시해야 돼가지고 어디 학원을 가야 돼요. 선생님 제가 컨설팅 학원을 예약을 했는데요. 선생님 제가 논술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제가 여기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하면서 선생님 정신 나갈 것 같아요. 공부 못할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요. 하는 그 기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3년은 결국에는 쪼개 보면은 1.5년에서 2년밖에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됐어요? 그리고 수능도 너네가 12월 지난 다음에 1월에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3년이라는 게 통으로 너네한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아. 이때는 너네가 내신 챙기면서 중간중간 이 공부할 시간이 정말 많다니까. 왜? 자유학기제 자유문제 있잖아. 거기다가 너네 이 내신 얼마나 오래 해. 자, 내가 장담컨대 말하는데 이 내신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중학교 내신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로 잡아야 돼요. 그 이상 내신 공부를 하는 거는 한 달 전에 공부한 게 한 달 뒤에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그러면 한 달 전에 공부한 거를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네 이 파랑하게 현실적인 루트 타가지고 고등 국어를 못 한다니까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건 뭐다? 반드시 이 빨간색 포인트를 따줘야지 이 위로 짱짱짱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결국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정신 나갈 것 같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는 빨간 공부를 여기서 해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빨간 공부를 여기서 해줘야지 여기에서 이 모의고사 내신 이 친구들을 적절하게 깨부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학원 선생님이 내주는 거 하는 거가 정말로 충분하고 그게 전부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이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학원 선생님을 욕하라 아니면은 이상한 거 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 난이도 낮으니까 그냥 대충 해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 빨간 거를 얼마나 너네들이 잘 챙겨줘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봐봐. 분명히 학원 선생님이 내주시는 문학 그 문제, 비문학 뭐 문제집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거야. 이 친구가 뭐냐? 중학교 때 너희들은 내신 공부가 아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다시 또르륵 내려가 볼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what이 아니고 what이 아니라 그랬어. what이 아니고 how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잘 봐. what이 아니고 how라는 거야. 자, 어떤 문제집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빠작 우공비 아니면 하다못해서 조금 난이도 올라가지고 뭐 예비 뭐 매산문 뭐 매산비 아니면 뭐 선생님 저는 과감하게 고일 걸로 마더텅 상관이 없어. 그 난이도는 너네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좋은 문제집, 나쁜 문제집 분명히 있지. 하지만 나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사실 큰 차이 없어. 중요한 거는 그 문제집을 가지고 너네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봐. 이때 공부하는 이 하우는 뭐냐. 자,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 책이 1페이지야. 이때 너네들이 막 비가 내릴 거야. 선생님 이것도 틀렸고요, 저것도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너네가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로 간단 말이야. 마지막 페이지. 엔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랬을 때 너네들이 선생님 이제는 안 틀리네요로 가는가? 아니면 선생님 뭐 아직도 틀려요? 어떡하죠?
이렇게 가는 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의 차이, 이때 가서도 빵빵빵빵빵 틀린다는 거의 차이는 이 문제집이 문제일 가능성은 20%, 너네들의 공부 문제일 가능성은 80%. 그 80% 안에 들어있는 제일 위험한 생각. 아, 숙제니까. 여기 풀었으니까. 틀렸어도 풀었으니까. 자, 고치세요. 고치면 되니까. 이 마음가짐으로 책은 쌓여가는데 너희들의 국어 수준은 쌓이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엔드로 갔을 때 얘네가 선생님, 제가 처음엔 이랬는데 나중엔 이렇게 됐어요.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에서 뭐 요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이딴 거 있잖아. 요랬는데 요래됐습니다. 돼야지. 요랬는데 아직도 요럼당 이러면 안 된다고. 응? 그게 무슨 공부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좀 디테일하게 가볼까? 자, 정리해줄게. 중학교 때 하는 문학과 비문학 공부는 결국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 발전하고 그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푸느냐보다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이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의 첫 번째, 자신이 무엇을 틀렸는지 알아야 돼.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틀렸어. 야, 진짜로 다음이야. 일주일이야. 일주일 후에 똑같은 이 1페이지를 갖다 줘. 새로 뽑아가지고 새로운 지문인 마냥 갖다 주면 뭔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이거 봤던 것 같은데요? 하면은 좀 나. 그것도 아니야. 갖다 줘. 풀어요? 어려워 보이는데? 또 틀려. 너 이거 언제 본 것 같지 않니? 모르겠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야, 일주일 만에 이거를 까먹는 거는 금붕어예요. 근데 학생들이 금붕어로 까먹는 게 아니야. 뭐야? 이거를 머릿속에 능동적으로 기억하지 않아서야.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문을 기억해라. 자, 오늘 푼 내용을 외우고 암기하고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거를 보면서 너네들이 능동적으로 나 이거 왜 틀렸지? 아, 이게 답이네. 그럼 나는 오답을 왜 골랐지? 이 생각의 전환이, 그리고 이 생각의 연쇄작용이 이루어져야지 너네가 이 지문을 오케이, 다음에 이거 나오면 다 맞겠다 하는 상태로 얘를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냥 얘가 정말 그럴듯하네. 들어보니까 얘가 답인 것 같네. 오케이. 세모 이러고 넘어가서 다음에 보면 선생님, 저 이거 지문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일주일 전에 봤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러면은 마지막에 가서도 요랬는데 아직도 요럼당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정신 안 차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 너네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야? 스스로 뭐가 약한지 보고, 스스로 뭐가 약한지 찾고,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문제집을 줬어요.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숙제 다 채워왔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이 고리로 가버리면은 너네 이 파랑파랑 현실적인 루트를 타게 되면서 첫 모의고사 보고 나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국어에 재능이 없나 봐요. 너는 국어에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한 것뿐이야.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제대로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해줘야 된다. 공부라는 걸 하세요. 자,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꼭 이런 반항하는 친구들이 있지. 이런 얘기 꼭 한단 말이야. 내가 또 짚어줘야지. 또 이제 딴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얘기 꼭 해요. 선생님, 근데 꼭 이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공부 나랑 같이 똑같은 학원 다니고 똑같은 공부 했는데 이렇게 빨강 루트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사실 이때의 문제예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 이때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그 학생들이 이미 글을 읽는 능력을 타고났거나 아니면 이때 많은 글을 읽고 다독이라죠. 다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역량이 완성되어 있고 갖춰져 있던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만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수준까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은 내가 방금 말한 케이스는 이런 경우는 뺀 거야. 너네랑 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같은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지만 what? 같은 어떠한 문제집으로 공부했지만 how? 공부 방법이라든가 또는 공부하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열정 또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빨간 루트로 탔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함부로 재단하지만 얘는 머리가 좋아요라고. 됐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선생님, 얘가 첫 번째 모의고사는 개판 났는데 그 다음에 두루루루룩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경험만 없는 케이스예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얘는 원래 빨강이야. 지 자리는 여기야. 자, 다시. 원래 이 자리인데 갑자기 뿅 오르는 거는 불가능해. 장담컨대. 근데 이 자리에서 뿅 올라가는 건 얘는 원래 여기로 갔어야 돼.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공부도 제대로 해왔고 문학, 비문학 읽는 법도 다 알아. 근데 제가 80분짜리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첫 시험에서 시간 관리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시험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처음 봤어. 아니면 본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랬다가 근데 내가 다 아는 거에 이제 보니까 둥둥둥둥 이게 본 실력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걔는 원래 위치가 여기야. 걔네는 머리가 좋아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나는 빡대가리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네들 핑계라고, 핑계.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서 뿅 올라가는 미친 재능러들은 크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짚어주고 싶었고,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